목이 아프다, 목이 안 움직인다, 목이 안 돌아간다, 팔이 저리다. 일반적인 증상은요, 고개가 안 돌아가요 라고 얘기하면은 견갑거근의 문제입니다. 공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설명드린 거는 하나의 원리대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자, 고개가 안 돌아가요. 그러면요, 견갑거근의 문제라고 그랬어요. 견갑거근. 얘 별명은 으쓱으쓱 근육이에요. 으쓱으쓱 하면 돼요. 자, 고개가 안 돌아가는 고객이 왔을 때 다른 거 시키지 말고요, 오자마자 으쓱으쓱 6번 시키면 고개가 돌아가요. 그러면 절대로 돈을 안 내고 나가요. 네가 뭐 해줬니? 라고 해도 간다고요. 그래서 고개가 안 돌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로 으쓱으쓱을 먼저 시키면 안 돼요. 어떻게 돼요? 먼저 눕혀놓고 근육부터 풀고 마지막에 하셔야 돼요. 자, 그래야 돈을 받을 수 있다. 왜냐면요, 여러분들이 고개가 안 돌아가는 거를 으쓱으쓱 해줘요라는 걸 들으려고 청주에서 왔고, 지방에서 왔고, 부산에서 왔고, 아까 김해에서 온 거잖아요. 차비를 쓰고 듣는 그 자체도요, 기회비용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고객한테 으쓱으쓱 하세요라고 한 그것도 치료행위예요. 근데 그들은 네가 뭐 해줬는데?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해줬는데.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상황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 고개가 안 돌아가면 으쓱으쓱 견갑거근인데, 견갑거근과 같이 뿌리가 뭐냐면 능형근이 뿌리예요. 능형근하고 둘이 뿌리가 어디서 나오냐면 경추 5번에서 나와요. 경추 5번. 경추 5번에서 그 뿌리가 견갑하고 능형근에 나옵니다. 자, 경추 5번 뼈에서 나와서 신경이 일로 지나갑니다. 사각근으로 옵니다. 이렇게. 사각근을 오다가 작은 가지가 하나가 뒤로 넘어갑니다. 쭉 등줄기로 해서 왔다가 넘어서 이렇게 타고 내려가요. 능형근 쪽으로 타고 들어가요. 그래서 그 신경 이름을 견갑배신경이라 불러요. 등배자 써서. 얘의 뿌리가 경추 5번이 걸쳐졌어요. 5번. 5번이 걸쳐지면 무조건 무슨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요, 경추 3번에서부터 5번이 횡격막을 지배한다. 횡격막을 지배한다. 횡격막이 움직이면 복식호흡이 일어난다. 650개의 근육이 움직인다. 근데 5번이 걸쳐졌다. 고개가 안 움직인다. 그러면 복식호흡이 이루어지지 않고 흉식호흡이 되겠네. 그러면 일단은 복식호흡이 되고 호흡이 이루어지면 간이 움직이고 650개의 근육이 움직이고 장기의 혈액순환이 돼서 몸이 좋아질 텐데, 목이 안 돌아가니까 아이고 목 아파 이러고 들어오지. 목 아파. 목 아파 이렇게 안 들어온다는 얘기죠. 복식호흡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일단은 흉식호흡이 되면서 내장기의 기능이 떨어져요. 3분의 1로. 호흡의 양이 3분의 1로 줄어요. 뇌의 크기는 체중의 3%예요. 뇌가 쓰는 산소량은 전체 소모량의 15%를 써요. 그런 뇌가 호흡을 통해서 산소가 안 들어가면 머리가 띵하고 아프고 이 소통이 안 되고 머리가 아파요. 왜? 아이들은 공부가 안 되는 거고요. 고개가 잠을 잘못 자서 단순히 고개가 안 돌아가는 개념도 보지 마시고요. 얘 때문에 횡격막이 움직이지 않는다. 얘 때문에 장부의 기능이 떨어졌다는 기능도 같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경추 5번을 풀어라. 그리고 사각근 부분에서 나왔기 때문에 사각근을 풀어라. 그리고 여기랑 연관되어 있었던 능형근 다 풀고 복식호흡을 시켜주고 마지막에 다 일어났을 때 으쓱으쓱을 시켜줘라. 이거는 염자입니다. 목이 삐었다 안 돌아간다 라고 했을 때 개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근육과 골격의 통증, 우리는 그거를 근골격 통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골격의 통증은 대부분 전부 다 몸이 피곤할 때 나타나요. 간의 에너지가 떨어질 때. 그래서 근골격의 통증과 몸의 잔통증들이 오는 거는 몸 안에 간의 에너지예요. 여러분들이 피로한 상태에서 담이 와요. 결리는 게 옵니다. 담은요, 움직이지 못하는 통증이 올 때 담 왔다고 표현을 해요. 근데 움직일 수 있는데 아픈 거는 우리가 결렸다고 표현하죠. 나 어깨가 결려. 결리는 거는 움직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통증이 있는 거고, 나 담이 왔어 라는 거는 움직이지 못하는 거잖아요. 이 모든 증상은 간의 에너지를 풀어야 돼요. 흉추 9번 풀어야 되고, 그 흐름 자체를 풀어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고개가 안 돌아가는 염자가 이해됐고, 이제는 목 디스크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까 설명드렸지만 다시 설명드립니다. 자, 목을 봤을 때 C자 커브가 됐을 때 우리는 머리 무게가 의학적으로는 원래 5.5kg예요. 근데 이거 무시하고요. 그냥 10kg를 할게요. 10kg면 C자 커브가 되면 역학적 무게중심이 어깨에서는 하나도 안 느낍니다. 뭐라 그랬어요? 역학적 무게중심이에요. 고객들한테 얘기할 때 꼭 그 용어를 쓰십시오. 경추가 C자 커브가 되면 어깨에서 무게가 하나도 안 느껴요.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요. 경추가 C자 커브가 되면 역학적 무게중심이 0이 돼서 어깨에서 무게가 하나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셔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정점, 가장 많이 꺾이는 요 포인트를 제가 뭐라 했냐면 경추 4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의 목의 중심은 4번이 아니에요. 요 바로 밑에 있는 5번하고 6번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중심으로 도리도리하고 안녕하세요 하고 옆으로 움직이는 거고요. 그래서 목 디스크는 5번하고 6번에서 주로 일어나요. 목 디스크는. 근데 요 위에서 잘 일어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교통사고 나거나 특별하지 않으면 위에서 목 디스크가 일어나지 않는데 어떠한 상황이든 교통사고가 나든 어떤 뭐 다치든 했을 때 여기에서 목 디스크가 일어나면요. 얼굴 쪽 마비하고 두피 쪽 마비로 와요. 이해됐습니까? 경추 1, 2, 3, 4 위쪽에서 목 디스크는요. 얼굴과 두피로 온다. 감각마비가. 그러나 4번 밑으로 디스크는 어깨와 팔로 내려가요. 디스크 증상이. 그래서 디스크가 5번과 6번. 그러니까 결국 5번에 디스크가 왔을 때는요. 어깨가 아파요. 자, 봤을 때 O자처럼 생겼죠? 오! 그죠? 자, 그래서 우기는 겁니다. 그래서 5번 디스크는 어깨가 아파요. 6번 디스크는 팔꿈치가 아파요. 그 다음에 경추 7번 디스크는 손목이 아파요. 손이 아픈 거는 경추 7번과 흉추 1번 사이의 디스크는 손에서 감각이 나오거나 통증이 옵니다. 결국 아까 얘기했던 경추 디스크가 온다. 5번과 6번의 디스크가 오게 되면 능형근에 영향을 줍니다. 능형근이 어디에 있냐면요. 요 견갑골 가운데 이렇게 갈라진 근육이 능형근입니다. 능형근의 역할은요. 이렇게 창문을 드르륵 역할을 하는 문을 여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목 디스크가 5번하고 6번이 오게 되면 능형근이 약해져 가지고요. 이 근육의 기능을 못하니까 이 견갑과 어깨가 툭 튀어 올라와요. 어깨뼈가 이렇게. 목 디스크인 사람이 여기가 튀어나온 사람은요. 5번에 문제가 온 거예요. 능형근. 능형근 자체가 기능이 떨어지면서 어깨뼈를 못 잡아주면서 어깨뼈가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나와요. 뒤로. 한쪽 뼈가. 그렇게 문제가 와요. 그래서 밸런스가 깨져요. 그리고 이 유방 라인으로 통증이 와요. 그 다음에 밸런스가 깨지면서 이 증상 자체가 이 전체적으로 다 오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요거 말고 신경 레벨이 경추 5번에서부터 7번 사이에서 나오는 신경이 있어요. 우리는 이 신경을 장용신경이라고 해요. 롱소라싱 너브. 장용신경 자체가 5번하고 7번 사이에서 나와서 사각근을 통해서 내려가서 옆구리를, 전거근을 지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 목 디스크가 있는 사람들은 전거 라인부터 해가지고 유방 쪽에 통증을 호소합니다. 그럴 때는 빨리 병원 가서 유방 검사를 먼저 해보셔서 이상이 없으면 목 디스크로 인한 신경 레벨의 문제예요. 암이 아니고. 밸런스를 좀 알고 이 목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 이해를 합니다. 그럼 목 디스크는 어떻게 치료해 줄 것이냐,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관건은요, 첫 번째, 역학적 무게중심을 0으로 만들어주는 테크닉을 먼저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은 목의 C자 커브를 먼저 만들어주는 데다가 그 중점을 두셔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가 일자목이든 거북목이었던 사람을 C자를 만들어주려면 어디를 먼저 풀어줘야 되냐면 대흉근을 풀어줘야 된다 라는 거죠. 가슴에 있는 대흉근을 흉골치, 쇄골치, 늑골치를 끊어서 늘려줘야지 얘가 펴져요. 그렇게 되면 목이 넘어가요. 목의 각도가. 대흉근이 움직이지 않으면 목의 각도가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여자아이들이 사춘기 때 가슴이 커질 때 이러고 다녀요. 라운드 숄더가 돼요. 라운드 숄더가 되면 고개가 뒤로 안 넘어가요. 결국 라운드 숄더 애들은 이러고 다녀요. 고개가. 왜? 대흉근 자체가 잡고 있어서. 그래서 얘를 펴주면요. 고개가 넘어가요. 그래서 목의 각도에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근육이 뭐라고요? 대흉근. 대흉근을 늘려라. 그래서 대흉근을 풀어주면서
목을 치료해주고, 두 번째 목의 신경이 어디로 나가냐면 흉쇄우돌근 옆에 전사각근, 중사각근 나이에 이 전사각근, 중사각근 나이에 대해서 나옵니다. 상완신경총이 나와서 쇄골 밑에 쇄골 하근 소흉근을 털어서 팔로 내려가요. 그래서 이 사각근을 늘리고 벌려서 관리하고요. 세 번째는요, 차렷 자세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팔을 조금 들어서 만세, 세미 만세, 완전 만세 말고 요렇게 놓으면 상완신경이 타이트하지 않고 열려 있어요. 그때 애과 부분, 겨드랑이, 소흉근 라인을 풀어줘야 돼요. 중요한 거는요, 일단은요, 우리 몸이 역학적 무게중심이 들어오게 되면 자연 치유력이 발생한다는 것. 대흉근 풀어주고, 아까 얘기했듯이 두피 풀고, 종아리 풀고, 복식호흡하게 하고, 그 다음에 뒷매도 풀고, 앞매도 풀고, 상경추 당기고, 그 다음에 C자 커브 만들어주면서 대흉근 늘려주면 시간이 걸린다. 자, 뭐라 했어요? 회복력의 시간을 줘야 된다. 그 시간을 가지고 하루 걸려서 꾸준히 최소한 몇 회? 3주, 3, 7일, 3주는 해야 된다. 333 법칙. 3초 안에 대답해라. 3분력을 깨트려라. 3주 이상 관리해라. 3주 안에 작동한다. 그죠? 333의 법칙을 머릿속에다 집어넣고 관리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목 디스크는 그런 관점에서 관리하고, 수기적인 요소와 관리적인 요소는 또 저랑 실기를 하셔야지 해결될 거라 생각합니다.